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상승을 하는데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지금 시장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괜찮았는데 오늘 아무래도 피터 나바로의 발언 자체가 시장의 투심을 조금 악화시킨 것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이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됩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어요.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노란톡이 맞습니다. 검색어에 서울경제TV, 오늘은 정재훈 화면처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잠시 뒤에 바로 모셔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SM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얘기를 잠깐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이슈는 뭐 당연히 있고요. 예.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이 좀 생기는 건데 어떤 이슈인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좀 괜찮았었어요. 뭐 예. 지수는 좀 횡보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뭐 주도 역할을 했었던 섹터를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둘 수가 있을 거예요. 코자만 붙으면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던 뭐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을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둔 상태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오늘 또 이 서정재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월 중순경부터 임상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이러한 차별화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슈,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 뭐 어떤 약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점을 꼭 정해 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 물려버리게 된다라면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외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좀 밖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저런 종목군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포자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순간 깡통 찹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런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거. 작가님들이 그렇진 않은데 이상하게 요번 저랑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작가님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 넌지시 좋은 종목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라면
그 종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첨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쪽 섹터가 좀 있을 거예요. 뭐 언택트에 대한 관련주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순환매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네이버, 카카오에 있어서 성장을 분명히 하겠죠. 리포트도 목표가 상향하는 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온라인 쪽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보안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전자결제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모바일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수단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 오랜 시간 동안 좀 쉬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즉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한 종목군들 이렇게 그룹으로 좀 모아놓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체 조정을 좀 받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수보다도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춘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일단 시장은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 박스권역으로 좀 놓고 저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4차 산업 관련주들에게는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나는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싫어. 나는 다른 종목군들을 볼 거야. 그럼 여전히 소부장이에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 말경부터 해서 소부장 섹터들 종목군들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규모가 계속적으로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소재 국산화에 대한 그 부분들 여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1년이 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떨어지는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많이 올라간 종목 싫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소부장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종목별 장세, 뭐 순환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종목별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섹터를 볼까요? 그래도 뭐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일단 여전히 기존 주도주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그 속에는 뭐 2차 전지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언택트주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실적주들을 매수하세요. 2차 전지 쪽 혹은 언택트 쪽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주들을 보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좀 답답하실 그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보다도 차라리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세요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가장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여태까지 쭉 매수를 해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관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2분기 실적을 대비해서 들어오는 그런 종목인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장 끝나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기관 쪽에서 신규로 매수 들어왔다더라.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의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IT 섹터들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IT 섹터들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쪽도 나름대로 이 실적에 대한 성장, 2분기에 대한 예상치보다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LG전자 큰 기업들 중에서는 LG전자, 뭐 LG노텍 뭐 이런 기업들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물량을 15% 이상 확대
편성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부품을 해주는 뭐 BH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음식료 쪽 섹터들도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쪽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3시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자, CU 메디칼 3,400원에 비중은 40%. CU 메디칼 약간 뭐 조정을 좀 받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게 CU 메디칼이 제약주도 아닌 것이 헬스케어도 아닌 것이 좀 어중간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냥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의료기기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중국 쪽에 조금 기회를 좀 노려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3,4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바닥이에요. 바닥 부분이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도 바닥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게 실적이 좋을 거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술적인 흐름상 놓고 봤을 때 3,400원 매수가는 한 번쯤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4,000원 정도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4,000원대에서부터는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U 메디칼 이야기 듣고 왔고요. 한솔테크닉스 8,4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이 한 10% 이상 나 있는 상황이네요. 예, 8,4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잘 참으셨고요.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일단 좀 더 가져가 보기에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한 9,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9,000원 정도 때에서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솔테크닉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호텔신라 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내주셨고요. 72,000원에 비중 10%인데 오늘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얘기. 그리고 주가는 69,500원대까지 많이 빠졌어요. 빠지게. 예. 예. 이 호텔신라도 좀 보게 되면 참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보게 되면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뭐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호텔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면 2분기는 그다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3분기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3분기 때 사실 좀 물음표예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지방 쪽에 있어서의 뭐 호텔이라든가 콘도를 예약하는 예약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은 좀 많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72,000원에 1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점 자리대가 3월 달에 형성된 게 한 61,000원짜리 대였었어요. 그 자리대까지 열어놓고 보되 당분간은 긴 박스로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가 정도가 중심 라인대인 부분들이긴 한데요.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7만 원대, 한 78,000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뭐 정리를 한다든가 더 가져가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소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업황 자체가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역시나 유튜브 통해서 와 있는데 27,735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수익 잘 나셨는데요? 네, 수익이 좀 제법 나셨어요.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6월 5일 날 상장을 했고 1년차 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보유예수 물량도 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20% 싸게 좀 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주당 10,000원 정도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35% 이상 수익 중이세요. 그럼 여기서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0분 봉상 보시게 되면 30분 봉상에 62평이에요. 초록색 선이 돼 있는 게 62평인데 요 자리대를 깨고 나가게 된다라면 챙기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나는 이게 다 챙기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한다라면 원금을 좀 회수하세요. 원금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7,000원짜리대에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한 30%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실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이 수익금만큼만 남겨놓고 1,000만 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보시는 뭐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운영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파인테크닉스 4,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한 10% 조금 넘게 역시나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4,5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4,500원이면 6월 달에 6월 4일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날의 고점이 4,530원. 근데 매수가는 4,500원. 세우가 차이 고점 대비해서 박스 번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선 여기에서 한번 오늘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것도 일단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500원, 4,500원? 그 정도의 박스 번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4,500원짜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대가 5,000원대가 바로 보일 거예요. 5,500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이게 4,200원짜리대 4,150원을 안착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시되 4,150원짜리대를 안착하는지를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되게 된다라면 아마 매수가부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때 줄이든가 좀 더 가져가 보든가 그걸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파인테크닉스 들어봤고요. 다음은 휴원세 54,3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딱 오늘 자리 정도네요, 가격대가. 네. 예.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 비추세예요. 비추세의 그런 구간이고, 오늘 매수가 부분 54,300원짜리 때인데 요거는 뭐 좀 더 가지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무난하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어 보입니다. 한 6만원, 62,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 보이니까 좀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원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왔어요. 15,650원에 비중은 10%. 일단 뭐 반등할 땐 시원하게 하다가 또 빠지니까 확 빠져서 다시 그 자리 부근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죠, 이 종목.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박스예요. 호텔신라나 뭐 파라다이스나 뭐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15,650원짜리 때인데요. 지금 이게 잘 보시면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파라다이스는
월봉이도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주봉도 역배열이고 일봉도 역배열이에요.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로 일단 봐야 될 거예요.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10,000원대, 11,000원 언저리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4,0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좀 긴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 보유가 가능하지만 나는 단기적으로 봤어 라고 한다면 14,000원 정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적인 부분들로 봤는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는지 그 분들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명문제약 7,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뭐 코로나19 대표적인 치료 관련해서 한 섹터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7,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차 시세는 무조건 끝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나 올라가고 2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시 A, B, C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왔단 말이죠. 61선 어느 정도 깰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7,200원짜리 때면 글쎄요. 6월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7,000원짜리 때까지는 한 번쯤 움직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는 비중이 10%시니까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든가 좀 보유를 하든가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종목이 밀리게 되면 5,000원대 중반짜리 때까지 좀 밀릴 수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문제약 듣고 오셨고요. 자, 코인테크입니다. 27,850원에 비중 10%인데 여기도 매수가 언저리예요. 예. 27,850원. 예. 2차전지 쪽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27,850원인데요.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2019년도 8월 달에 상장을 했고 그러면 2020년 8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겠죠? 출회가 되겠죠? 그리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좀 밀려 내렸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2,000원짜리 때 22,500원에서 28,000원 요 자리대에서 지금 박스권형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박스권 움직이는 건데 이 28,000원짜리 대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28,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28,000원 박스 상단까지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인테크 전략 주셨습니다. 삼천당제약 41,250원에 비중 10%입니다. 여기도 매수가 언저리에 딱 있네요. 지금 삼천당제약. 오늘 예. 약간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41,2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박스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 2월달, 3월달에 45,000원짜리 때를 넘어서려다가 못했어요. 밀려 내려왔고요. 다시 5월달, 6월달에 넘어서려다가 못 넘어왔어요. 이 45,000원짜리 때가 저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다시 또 내려간다라면 이게 또 좁은 박스죠. 이 박스 자리대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8,500원에서 45,000원 자리대. 그러면 만약에 38,500원 자리대를 깨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겠죠. 밀리게 된다면 아마 한 35,000원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38,500원 깨지면 더 밀릴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위보다도 일단 박스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지금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서미경님께서는 현대건설기계 18,100원에 15%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18,100원 정도면 뭐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가세요.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그러다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밀린다라면 그때 다시 매도했던 거를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인프라 쪽, 인프라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역별번역이잖아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이 좀 다시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게 된다면 28,000원대, 29,000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한 29,000원 언저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이야기 나눠보셨고요. 자, 다음은 위닉스입니다. 이거 뭐 개설적인 좀 테마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여기도 언저리네요. 21,500원인데 21,15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예, 위닉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2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꾸준하게 저점 자리대를 높여주고 있어요. 고점 자리대도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1,5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19,000원에서 뭐 23,000원 제습기에 대한 부분들, 뭐 장마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1차적으로 23,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3,000원 넘이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리대로 가게 되면 한 26,000원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닉스 듣고 왔습니다. 자, FNF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108,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근데 낙폭이 조금 있네요, 지금. 예. 이 회사는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도 좀 종목 보다가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빠졌나요, 요즘? 예. 이 회사가 그 디스커버리 쪽에 있어서 브랜드를 좀 만들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때문에 그런지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좀 저점 자리 때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잠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 동반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뭐 98,000원 언저리면 그래도 저점 자리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매수는 좀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5% 비중이 있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좀 더 지켜보고 하자라는 면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언저리 때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FNF 듣고 오셨습니다. 첨보 89,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첨보는 2차 정지 관련한 섹터로 엮여 있는 회사인데 일단 수익은 많이 나셨네요. 예, 8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89,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입절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한 차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뭐 수급이 나쁘거나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5일선 깨지는 거 97,000원짜리 때 깨지면 챙기면서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21선짜리 때 이탈된다라면 전량 차익을 하시고, 네, 나머지 절반 물량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는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건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대신에 챙기면서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씩 챙기면서 보자 참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ELP 9,500원의 비중이 좀 높아요. 이번엔 40%인데 일단은 수익이 한 500원 주당 수출 재원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9,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ELP가요, 이 디스플레이 쪽 섹터예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 회사 탐방을 좀 다녀왔었어요. 탐방을 좀 다녀왔었는데 좀 안정적인 그런 회사예요. 근데 다만 그 아쉬운 부분들은 회사를 갔다 오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I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이 좋고 하게 되면 이건 다 알아줄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한다라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기업이에요. ELP 같은 경우는 뭐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길게 보셨다라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13,0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갈게요. SK 디스커버리 32,500원에 비중 30%. 오늘 수익 구간까지 가시긴 했었어요. 네. 박스죠. 이것도 전고점짜리 때 넘어서지가 못했어요. 여기 이 34,500원 이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매물 소화 기간이 좀 거칠 그럴 자리대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 32,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3만 원 이탈만 안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35,000원짜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2,138.84입니다. 0.57%. 지금 동시호가 쪽에서는 뭐 2,131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루간의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쭉 밀리죠. 이게 아무래도 아까 피터 나바로의 발언이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뭐 무역 분쟁이 지금 다시 재점화될 것 같은, 협상이 파기된 것 같은 약간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버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출렁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뭐 레리 커들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회복을 하긴 했는데, 회복을 한 그 폭 자체가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조금은 못내 아쉬운 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다가 결국에는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64억 원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쉽네요. 그럼 개인만 3,005억 원 정도 오늘도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 여전히 가져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올라갑니다. 네이버 뭐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램시마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뭐 발견됐다, 논문 게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셀트리온 3인방이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올라가도 내려가도 큰 폭의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상승폭이 네이버와 동반해서 괜찮습니다. 삼성물산이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합니다. 뭐 크진 않지만 빨간불을 보여준다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53.25입니다. 상승폭이 좀 축소가 돼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함께 보시면 761부터 744까지 밀린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크게 회복은 안 되고 있는 상황 또 포착이 되죠. 다음 보도록 하죠.
네,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의 파는 모습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또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좀 사는 척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날 되면 팔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시총을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상승하던 종목들은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 전환하는 종목도 많이 보이고요. HLB는 반대로 또 상승전에 성공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살짝 상승해서 하락으로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어마어마한 급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 좀 쉬어가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328,1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시젠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입니다. 11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좀 눌려 있고 좀 안 움직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펄아비스가 크게 올라가고요. 뭐 NC소프트도 오늘 급등했고요. 게임 관련 넷마블도 급등하고요.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계속해서 잘 달리는 모습.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큰 등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5G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긴 하는데 큰 폭의 뭐 하락이 없고요. CJENM, 제넥신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엔터 종목들도 뭐 큰 변동 없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예, 시장이 오늘 마감이 됐고요. 상승폭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 나오기 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게 변동성이 좀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저가 매수세 대기 자금이 좀 많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밀리면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있으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밀릴 때 매수를 할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뭐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올라갈 종목군들 많거든요. 그런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모아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지 아니면 향후에 다가올 부분들을 할지, 그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조금 남아요.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박스권이에요. 2100에서 2200 사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순식간에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당분간은 박스권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양쪽에서 어느 쪽이세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만 보면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바라면 뭐 2500까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죠. 뚫고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밸류적인 부담이 좀 사실 많이 나오죠.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PBR 기준으로만 보면 참 싼데, 근데 그 싼 종목들이 대부분 다 구경제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한번 올라가 준다라면, 전체적으로 올라가 준다라면 그래도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좀 밸류가 높은 그런 상황들이고 기업의 실적들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지라, 지수는 그냥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한꺼번에 뚫는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집중을 하는 거, 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가 올라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안 올라가면 말짱 꽝이니까, 그러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들을 서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볼 텐데 나란히 0.2% 정도씩 올라간 걸로 지금 집계가 돼요. 0.21% 올라가면서 2131.24, 2130 회복했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21%, 753.19 올라왔고요. 자, 이제 다음 환율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내려가면서 1208원 80전. 환율도 사실 뭐 1200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서울반도체 이제 매수 여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참 회복 안 되는 섹터가 이 LED 섹터인 것 같아요. 참 못 가요. 서울반도체 매수를 해도 되느냐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싸기 때문에 여쭤보신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월봉은 역배열이에요. 일단 역배열이니까 뭐 통과하시고요. 주봉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좀 나왔다? 뭐 그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이나 주봉복에 대한 바닥권역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글쎄요, 매수를 해본다? 뭐 매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보이긴 해요. 다만 이제 이러한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래량 같은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61선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권역까지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 제가 즐겨보는 그런 종목 섹터도 아니고 기술적인 모양새를 봐도 제가 즐겨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도 일단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즐겨 찾는 섹터는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랩지노믹스 23,100원의 비중은 10%. 여기도 진단 시약이고요. 사실 뭐 3만 원 얼마 전에 넘어갔던 기억이 좀 있었는데 네.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좀. 23,100원인데요. 예. 진단 키트 좋아요. 진단 키트. 수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뭐 시젠 보면 뭐 영업이익률 몇천 퍼센트 뭐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당히 좋습니다. 일회성이라는 게 문제죠. 네, 일회성. 3분기 때 다시 꺾일 거란 말이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인 반등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게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23,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빠져나올 기회는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빠져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좀 꼬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서. 그러면 저는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하고 저는 다른 종목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정도 오면 정리를 해보자라고 랩지노믹스는 말씀해 주셨고요. MC넥스 32,680원의 비중은 21%. 딱 거기네요. 네. 네. MC넥스가 좋은 회사죠. 카메라 모듈 쪽을 하고 있는데 이 MC넥스는 조금 특이하게 작년에 2019년도에 파트론이나 아니면 파워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이 막 움직였을 때 이 친구는 못 갔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크게 올라갔던 게 4분기 때 확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MC넥스가 움직였어요. 실적도 좀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기업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7,000원짜리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그냥 하지 마시고 있는 물량만 좀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듣고 오셨고요. CIS 5,300원의 비중은 30%인데 오늘은 진짜 딱 매수가 부근의 종목들이 진짜 많이 오네요, 연락이. 5,300원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CIS도 2차전지 쪽이에요. 2차전지 쪽인데 저는 이거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30% 비중이시라 5,300원이면 약간 뭐 1% 정도 뭐 손실권역이신데 저는 보유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자리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많이 밀린다라면 4,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난 부담스럽다, 4,000원짜리 때까지 빠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라면 저점 자리대 깨지면 안 돼요. 이 4,800원짜리 대가 깨지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가 깨지면 조금 일부 줄였다가 비중이 30%시니까 나머지 되밀렸을 때 다시 그 매도했던 물량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IS 듣고 왔습니다. 아프리카TV 64,400원의 비중은 10%. 조금 수익 구간이긴 하고 오늘 급등을 또 했네요. 예, 64,000원대 언택트 관련주들 중에 하나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프리카TV 간간히 좀 보는데요. 보니까 별풍선 날리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7만 원대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7만 2천 원대짜리 때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TV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왔습니다. 41만 3천 원에 비중 20%. 두 배인데요, 거의? 그렇죠. 예. 41만 3천 원, 20%. 와.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셨어요. 근데 아마 이거 86만 원에 못 파신 게 아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머리카락 이렇게 세워갖고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때려 죽여도 못 팝니다. 바닥에 그냥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6만 원에 매도 못해서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20%면 거의 100% 가까이 수익 중이세요. 그러면 그 원금 투자했던 자금만 빼세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 어치만 파시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바이오가 이게 K바이오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쪽도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만 가져가 보시되 이거는 좀 길게 좀 끌고 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바라고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듣고 왔고요. 상보 1,20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마디지수에 딱 걸려있네요. 지금 999원에서 1,000원.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가냐 마냐 지금 기로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참 상보가 옛날에 참 테마주로 좀 했던 기억인데 이 상보가 많이 안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뭐 실적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 자체는 실적도 좋지도 않고요. 재무구조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요.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요거 뭔가 하나 이렇게 한번 뭐 트집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지고 계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추가 매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제대로 된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기술적인 흐름상 보게 되면 한 번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가율은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보 듣고 오셨고요. 자, 다음은 유비케어가 들어왔는데요. 12,727원에 15%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낙폭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12,727원이에요. 유비케어 1차 시세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일단 관건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어찌됐든 5월 15일이나 5월 18일 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5월 15일 날 매수하고 빠지니까 일부 조금 매수해서 단가를 12,700원으로 낮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자, 이 회사 실적 나와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대주주가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녹십자 헬스케어일 거예요. 녹십자 헬스케어. 그렇다는 얘기는 유비케어를 인수를 했어요. 녹십자에서. 왜 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녹십자는 전통 제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컨택했던 게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쪽. 그러면서 유비케어가 나름대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점차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어 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었겠죠.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9,400원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9,4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케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